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작품은 해학과 풍자가 있는 우화로 보여지는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고전 소설 토끼전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학과 풍자가 있는 우화로 보여주는 인간 세상. 재물에 눈이 멀었지만 지혜로 탈출하는 토끼. 고전소설 토끼전 해설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화로 많이 들었던 작품인데요. 작품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영궁에 가면 호의호식하며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는 사라의 거짓말에 속아 목숨을 잃을 지경에 처한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층, 이 작품의 용왕, 독수리 등이 해당됩니다. 자, 권력층의 무도함에 대처하는 서민의 발달한 재치가 돋보입니다. 서민은 바로 토끼를 뜻하는데요. 토끼도 허욕과 또 위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토공전입니다. 옛날에 어떤 소설들은 구전되었고 또 필사, 베껴 쓰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본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공전입니다. 자, 토공전과 토끼전은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내가 본 문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가 10여 종이 되고 국어 교과서가 11종이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배우는 교과서를 통해서 다른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절대로 요약식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동물을 의인화한 우화소설. 우화는 동물이 등장하는 거죠. 우인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우화는 동물이 등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화소설이자 판소리가 정착하여 이루어진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영궁에서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는 사라의 거짓말에 속은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육지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당대 상층 계급의 횡포와 위선 등을 풍자하는 한편 서민층의 재치 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하죠. 자, 주제는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살아있는 토끼를 잡아서 간을 꺼내라고 하는 용왕의 모습을 통해 당대 지배층의 포악함과 무능함에 대한 서민층의 야유와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동물을 앞세운 우의적 기법으로 풍자와 해악의 묘미를 보여주고 재미와 즐거움 효과 또한 효과를 크게 얻고 있습니다.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병이 든 동해 용왕은 3명의 도사로부터 요즘 대통령과도 도사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요.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사라를 보내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사라의 감은 이설에 속아 용궁으로 온 토끼는 자신의 간이 필요하다는 용왕의 말에 겁을 먹지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토끼의 말을 의심하기는 하지만 간을 얻고 싶은 왕은 토끼가 육지에 있는 간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사라를 꾸짖고 조롱하며 숲속으로 달아나고 사라는 할 일 없이 용궁으로 돌아갑니다.
자, 토끼는 또 숲속에서 독수리에게 붙잡히지만 꾀를 내어 독수리를 속이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토끼의 재치가 또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죠? 다른 줄거리도 있습니다. 병든 동해의 용왕은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토끼를 찾으러 신하인 자라를 육지로 보냅니다. 육지에 간 자라는 수소문 끝에 토끼를 만나 영궁 이야기를 들려주며 토끼를 꾀고 결국 토끼는 자라의 말에 속아 넘어가 영궁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궁에 도착하여 사실을 알게 된 토끼는 간을 꺼내놓고 왔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용왕과 신하들은 결국 자라에게 토끼를 다시 육지로 데려가 밖에 꺼내놓은 강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라와 토끼가 육지에 도착하자 토끼는 자라를 비웃으며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자라는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고 죽고자 합니다. 이때 신선 화타는 중국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화타가 나타나 자라에게 약을 주면서 용왕을 살리라고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본들이 있는 작품입니다. 또 판소리로 불리고 또 소설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더 그렇죠. 흰소설, 토의 간으로도 또 이어집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라, 임금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관료 계급으로 요즘 여러분들도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참 비참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임금이 잘못하면 사표 내고 내려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죠. 관료 계급으로 서민인 토끼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토끼는 욕심에 눈이 멀어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나는 서민을 상징합니다. 영궁을 선택한 이유가 육지에서의 고난과 억압 때문일 수도 있겠죠. 꾀가 많고 말 주변이 좋지만 또 허욕이 있습니다. 용왕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토끼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부당한 권력입니다. 그러나 토끼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독수리도 또 위와 같이 또 용왕처럼 토끼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작품 전개와 서사의 중심입니다. 토끼와 자라와 용왕, 토끼와 용왕의 속고 속이는 대결이 반복적으로 전개되면서 토끼의 위기 극복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단은 병든 용왕이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라를 육지로 보내었습니다. 전개는 자라의 감언 이살에 속아 수궁으로 가는 토끼입니다. 절정은 간을 두고 왔다는 토끼의 말을 믿고 육지로 데려다 주는 자라. 결말은 토끼는 도망가고 자라는 수궁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갔죠. 독수리를 만난 토끼가 또 꾀로서 탈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독수리 용왕을 통해서 그 지배층의 어떤 횡포를 강조하고 있죠. 작품에 나타난 비판의 대상입니다. 부정적 인물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폭넓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왕과 독수리 있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물론 일반 민중들의 부정적 행태까지 대상으로 삼으면서 당대 민중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민중들도 이거 읽어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즉 특정 계층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기보다 인간의 바람직한 지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자들이 또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자, 부분 줄거리입니다. 동해의 용왕이 병이 들었지만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다. 3명의 도사가 왕의 병은 주색은 술 먹고 여자를 가까이 했다는 거죠. 원인이라고 하며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배층의 어떤 횡포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문어와 자라가 서로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다 문어는 땅 위에서 사실 못 다니죠. 결국 자라가 토끼를 잡아오기로 합니다. 자라는 토끼의 그림을 가지고 육지로 나와 토끼를 만납니다. 자, 토끼 저를 이리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임마 이러진 않겠죠. 아이고 토공하고 이렇게 대접하여 이야기합니다.
대접하여 청함을 듣고 가장 점잖은 체하며 대답하되, 자라가 이제 가문이 설로 토끼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니라서 나를 찾는 곳,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이 강산 경계, 경계는 경치입니다. 좋은데 날 찾느니 그 니신고, 폼을 되게 잡죠. 수양산 백이숙제가 고비 캐자 날 찾는가. 고비는 고사리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빨갛게 놓은 것은 인물들인데요. 백이숙제, 소부허유, 음자룡, 계자추, 장량, 구런, 이태백이 전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뭐 읽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양산의 백이숙제가 고사리 캐자가 날 찾는가. 소부허유가 영천수에 귀시자고 날 찾는가. 부춘산 음자룡이 밭갈자고 날 찾는가. 면산의 불탄잔디 계자추가 날 찾는가. 한천자 스승 장량이가 퉁소불자 날 찾는가. 상산사하오 번림내가 바둑도자 날 찾는가. 구런이가 물에 빠져 건져달라 날 찾는가. 시중천자 이태백이 시의 천자죠. 이태백이 글짓다고 날 찾는가. 여기 보면은 열겁하고 있죠. 여러 가지 열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복잡하게 이거 속 뜻을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몰라도 됩니다. 흐름만 알면 됩니다. 중국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을 자랑하는 토끼인데요. 아주 자기를 뭐 백이숙제, 소부허유, 음자룡, 계자추, 장량, 구런, 이태백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허장성세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중국 유명한 인물들 나열하여 열거했죠. 자신이 그와 같은 인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아까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인물이 뭐 했다 필요 없습니다. 이래 나오는 건 전부 좋은 인물이잖아요. 인물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고 분위기만, 아, 토끼가 이들을 빌려서 지 잘난 척 하는구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면은 이 부분이 판소리 사설점 문체가 드러납니다. 자, 이 토끼전은 판소리의 소설입니다. 자, 고사등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판소리 이런 건 평민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양반들도 즐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반으로 유명한 데가 안동 아닙니까? 안동 하회마을에 가면은 그 하회 탈춤이 평민만 즐긴 게 아니라 또 양반들도 즐겼습니다. 자, 거만하게 대답하는 토끼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전에는 이 PPT 전편 다 본문을 다 포함했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PPT는 앞부분만 만들고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한눈에 보기라든가 등등의 내용 설명을 많이 했죠. 그걸 보고 또 본문에 대한 거는 블로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 우화소설. 우화소설은 동물들이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성격은 풍자적이고 회학적이고 우화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교훈을 주죠. 교훈적입니다. 주제는 허역에 대한 경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 우리 욕심을 너무 부리면 또 안 되겠죠. 세후에 뭐 어떤 사람 뭐 잘난다고 그 사람 따라 하려하지 말고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백성을 희생시키는 지배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로 속이는 인간 세대를 또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위기에서 벗어난 지혜, 토끼가 이랬죠. 용왕에 대한 충성심, 별주보가 이랬습니다.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 토끼, 용왕, 독수리가 욕심을 부리다 어려움을 겪죠. 특징입니다. 주된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당연히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납니다. 당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비판 의식이 드러납니다. 인물의 대립구도, 용왕과 토끼, 또 독수리와 토끼도 있죠. 를 통해 서사적 흥미를 더해줍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개가 이루어지고요. 동물을 인하여 인간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우화적 기법을 통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화와 우의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의는 비유적입니다. 비유하는 거, 우화는 동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속담 등을 통해 인물의 상황과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 중국 인물들 많죠.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인 토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납니다. 자, 과장과 나열, 비유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물의 대화를 통해 또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잘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자어와 비속어의 사용으로 비속어, 이 양반과 일로 양반과 평민이 즐긴 문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